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메인폰으로 Z 폴드 3를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는데요. 대화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제게 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S22 울트라를 구매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GOS 이슈로 인해서 저 또한 많이 실망했고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IT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S22 울트라를 써보고 싶기도 했고 구매를 했습니다. Z 폴드 3에서 S22 울트라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느낀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GOS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용 후기인 점을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Z 폴드 3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면과 S펜이었습니다. 저는 S펜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업무 중에도 중요한 사진을 찍어서 S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어떤 부분인지 체크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또 스마트 셀렉트라는 기능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IT 기사를 많이 접하다 보니 저에게 필요한 글이나 그림 같은 것을 발견하면 습관적으로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모든 스마트폰이 스크린샷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S펜을 사용하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스크린샷이 가능해서 S22 울트라에서 그 부분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폴드3에도 S펜이 있는데 S22 울트라만 S펜이 있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내장 S펜과 보관해야 하는 S펜의 차이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컸습니다. 폴드3의 S펜은 수납이 안 되기 때문에 들고 다녀야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다기보다 귀찮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핑계긴 하지만 들고 다니게 되면 분실의 위험도 있죠. 물론 S펜을 내장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고 실제로 사용을 해봤지만 그립감이나 툭 튀어나온 힌지 부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22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실제로 지금 S펜의 활용 빈도는 너무나도 높습니다. 필기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 셀렉트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캡처하는 것 그리고 업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저에겐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수납이 되는 S22 울트라가 솔직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어플을 활용하면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캡처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번거로웠고요. 폴드3의 S펜은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외부 디스플레이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면을 펼쳐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폴드4에서 꼭 내장할 수 있는 S펜의 폼팩터로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시청입니다. S22 울트라의 6.8인치의 디스플레이도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대화면의 디스플레이인데요. 하지만 폴드3의 내부 화면 크기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보다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유튜브인데 폴드3도 위아래 랩톱박스가 생기면서 대화면을 100% 활용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형 스마트폰이 대화면의 폴드3보다 영상 시청이라는 대결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폴드3가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영상 시청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폴드3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게입니다. 폴드3는 271g이고 S22 울트라는 228g입니다. 43g이라는 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매했을 때 S22 울트라가 많이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쓰다 보니까 S22 울트라에 적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S22 울트라도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응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둘 다 스마트폰 치고는 무거운 편에 속하다 보니 무게에서는 그래도 S22 울트라가 사용하기에는 당연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폴드3는 4400mAh, S22 울트라는 5000mAh로 600mAh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S22 울트라의 배터리는 생각보다 빨리 닳았습니다. 배터리 적응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닳는 속도가 폴드3보다 월등히 느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사용할 때 느꼈던 체감보다는 훨씬 빨리 닳았습니다. 폴드3는 내부 외부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바형 스마트폰보다는 더 빨리 닳는 건 감안해도 S22 울트라의 배터리 용량은 생각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S22 울트라 사용 후기를 많이 찾아봤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5000mAh라고 해서
대단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립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폴드3를 사용하는 분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부 디스플레이의 활용이 높은 사람, 내부 디스플레이의 활용이 높은 사람, 이렇게요. 저는 평상시 사용할 때는 외부 디스플레이의 사용 비중이 높았습니다. 폴드3의 장점은 그립감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인데, 무거운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가로폭이 좁다 보니 들고 다니기에는 편했던 것이죠. 하지만 S22 울트라는 가로폭이 폴드3에 비해서 넓다 보니 더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그립감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손이 작으신 분들은 들고 다니기 조금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S22 울트라는 1억 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의 3배 줌, 10배 줌 망원 카메라가 2개 탑재되었습니다. 야간에도 디테일하게 촬영할 수 있는 나이토 그래픽까지 지원하여 플레어 현상을 잡아줘서 카메라 성능에서는 S22 울트라가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200만 화소의 광각, 초광각 망원이 탑재된 폴드3는 카메라 성능만 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태블릿을 경험할 수 있는 컨셉으로 출시되다 보니 카메라 스펙까지 신경 쓸 수는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S22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은 훌륭합니다. 최대 8K 24프레임까지 지원하고요. 폴드3는 UHD 60프레임까지만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카메라는 비교 대상이 되긴 힘든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할 때도 폴드3의 대화면으로 게임을 하는 것은 조금 애매했습니다. 화면 사이즈가 크다 보니 잡기에도 뭔가 조금 불편하고 애매합니다. 접어서 게임을 한다면 디스플레이의 비율이 좋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화면 폭이 좁아서 조금 불편하고요. S22 울트라는 대화면이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대화면이라서 게임을 할 때는 S22 울트라가 훨씬 만족감이 좋았습니다. 폴드3와 S22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폴드3는 영상 시청 시에 대화면의 만족감이 컸고요. 폰을 세워서 볼 수 있는 프리스탑 힌지도 꽤나 유용했습니다. 무게는 무겁지만 그립감이 좋았고, 단점은 S펜을 수납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사용성 면에서는 많이 아쉬웠고, 또 카메라의 품질 또한 아쉬웠습니다. S22 울트라는 내장형 S펜이라서 적재적소에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러웠고, 또 카메라의 성능이 폴드3에 비해서 많이 좋았습니다. 성능은 전작 대비 소폭 개선이 되긴 했지만 GOS 이슈로 인해서 무의미한 것이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실망했고 저 또한 그중 한 명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폴드3와 S22 울트라 중에 어떤 모델을 살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카톡, 전화, 문자, 음악 감상, 기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영상 시청을 제일 많이 한다면 폴드3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게임, 카메라, S펜의 활용성을 생각한다면 S22 울트라를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델을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